大家好，大家好. 지혜TV 내 이름 프로 저희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다룰 내용 때문에 네, 긴장감이 지금 보통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다뤘었습니다. 일부에서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시사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면 어떻겠냐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네,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중요한 시사하면 꼭 다뤄야 되는 첫 번째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네. 오늘 저희가 다룰 건 나? 너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지 않았지. 저희가 네 오늘 다루기로 한 거는 바로 뭐 시다다라고 불리는 바로 시진핑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중국 출입국 금지되면 어떡해? 아니야. 저희가 이런 시진핑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지만 이제 약간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희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중국에 좀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조금 생기기는 하지만 옆으로 눕지 마시고 생기기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죠? 네. 네. 네, 시진핑. 네. 시진핑. 네가 있을 때 시진핑이었나? 아니, 후진타오. 제가 있을 때도 후진타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후진타오가 굉장히 친근합니다. 네. 나도. 이쪽에 가로선 있는 안경 쓰시는 분. 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갑자기 야! 막. 나이 얘기하지 말자면서 왜 나이, 우리. 얘기 안 했구나? 얘기 안 했어? 알았어. 다 잘라.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시진핑에 대한 얘기도 저는 못 들어봤었거든요. 넌 좀 들어봤었어? 아니, 못 들어봤지. 그치. 시진핑에 대해서 아마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이력 자체가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었고 몸을 좀 숨기고 있었던 그런 인사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치 잠룡이지.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됐을 때 조금 다들 놀라워하는 기색이 좀 있었지. 지금의 총리 리커치앙도 사실은 잘 모르고 시진핑도 잘 모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18년도 3월에 당대회가 있으면서 좀 이슈가 됐지. 그랬지. 우선 시진핑 같은 경우는 53년생.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그렇게 장기 집권하시려고. 장기 집권하시면 지금 보통 10년 정도 한번 연임해서 10년 정도 하는 건데 장기 집권하시면 15년 이상 하실 수 있는 건데. 오삼이 몇 살이지? 52년생이면 지금 66세? 이쯤 되지 않았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욕심도 많으신 그분. 네.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요즘 변해. 그치? 뭐라고? 인상이 요즘 변하지 않아? 요즘 변했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부는 거. 요즘 더 붙었어? 그런 거 같지 않아? 어쨌든 관상이 변하고 있는 중.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시진핑은 욕심이 붙어가고 있었다면 예전에 그 오바마가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늙어가지고 놀랬던 것처럼 시진핑의 얼굴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잘라야게 돼서 우리 입국 금지되면 어떡해? 우선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세 가지 부분에서 다 권력을 차지해야 그게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건데 우선 2012년도에 이분이 군사위원회 주석이었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가 돼서야 이제 7대 주석으로 공화국 주석으로 돼서 이제 세 개 부분에서 다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진정한 권력자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원래 금수저라고 알고 있었어? 시진핑이 리종신이라고 네 아버지 시종신이라고 리종신이래. 시종신이라고 아버지를 바꾸고 아버지를 바꿨어요. 아버지의 힘을 입고 이제 뭐 쉽게 정계에는 나타나게 됐었던 인물인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아버지도 중간에
정계에서 물러나고 시아팡이라고 해서 추방돼가지고 문화대혁명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보냈던 것으로 유명했었던 거기는 한데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게 되는 그 시기에 다시 불려오게 됐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조금 폈다라고 할 수 있지. 75년도에 칭화 다슈의 화공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법학 박사까지 받게 됐고 그 위에 졸업하고 3년 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벌써 허난성의 당 부서기까지 맡게 되는 출세가도를 밟게 됐다. 그랬다고 하지. 그리고 부인은 펑리위엔. 그치. 펑리위엔. 두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먼저 결혼했던 사람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대사 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바로 펑리위엔이랑 결혼을 했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펑리위엔이 아무래도 국민 가수였었잖아. 그게 이제 이분이 출세가도로 달리는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군가 위주로 불렀다고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도 이분이 이 인민해방군 예술단 소속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지. 그래서 소장이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펑리위엔에 좀 힘을 입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선은 리종신 아니 또 리종신이래. 시종신의 마음의 주석이 누구야? 마음의 주석이 누구야? 시종신의 힘을 얻고 이제 어떤 태자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 중에서는 부인이었던 펑리위엔의 힘이 조금 있기는 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본인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분이 시작하자마자 했던 게 바로 부패 척결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얘기했었던 게 무슨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라는 그 말. 그치? 따호, 파이잉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온갖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척결을 해나가기 시작했었지. 근데 그게 반부패를 위한 반부패가 아니잖아. 그냥 반대파 척결. 그치. 반대파 척결. 반부패를 가장한 반대파 척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아마 이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지. 보시라이. 응, 보시라이. 보시라이가 누구지? 전 총칭 서기지, 당석이지. 그치. 그 전에 지앙쩌민과 후진타오의 아무래도 권력 암투? 뭐 이런 거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보시라이를 잡은 거지. 그치. 개파로 보면 얘네 다 섞여 있어서 뭐 나눠지지가 않아 명확하게. 그냥 총체적인 문제가 그냥 드러난 거라고 보면 돼. 권력 암투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됐고 그 뒤에도 사실은 끝나지 않았어. 한 명만 잡고 끝나지도 않았지. 이때 시작한 거지 사실은. 칼을 빼들었다. 그치. 원래 뭐 서로 암암리에 견제하고 있었는데 보시라이가 사건을 되게 한 방에 크게 터뜨려 준 거지. 그래서 의미가 됐어. 그것으로 사실은 시진핑은 지앙쩌민이 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후진타오가 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지. 그 둘을 비교해 보자면 원래는 보시라이 쪽이 훨씬 그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지도 좋았고 그치. 리더십도 있어 보였고 보시라이 생긴 것도 너무 잘 생겨가지고 그리고 약간 쇼맨십이 있대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그 태자당 출신인데 그 보시라이는 막 이렇게 홍위병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젊을 때 활동하고 얘는 또 시진핑은 자기 아버지가 시아팡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었고 몸을 숨기고 있었고 근데 보시라이는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권력욕에 대한 그 집착을 강하게 보였었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잡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한 거지. 그래서 대외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상이 되니까 이제 중앙상무위원들한테 이제 안 좋게 보이게 된 거지. 너무 그 야심을 숨길 수가 없어서. 네. 그런 걸로 치면 시진핑은 야심을 숨기는 걸로는 대단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보시라이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 시진핑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다음 차기 주석이라고 되게 거론됐었어. 그렇게 거론될 정도였었지. 나도 정치에 하나도 관심 없고 중국 정치는 더 관심이 없었는데도 신문에서 보시라이 하는 건 진짜 많이 들었지. 정말 많이 봤지. 지금 대련을 지금 되게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든 것도 그 보시라이고 뭐 시진핑 이번에 3월에 그렇게 본격적인 장기 집권 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순정차인가 그 사람도 후보로 언급이 됐었는데 그치. 그 사람이 총칭 전석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보시라이의 잔재로 여겨져가지고 맞아. 이 사람은 그냥 다음 후계자 탈락. 그 다음에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한 그 견제 그리고 반대파 숙청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지. 정말 만연한 그 부패를 통째로 드러내버린 그때 상황이기도 수청됐거나 해. 이제 나왔었던 부패 문제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그 수조 원에 달한다고. 14조라고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조용한 대부분이 같은 경우는. 걸렸었던 그런 사람들이 뒷주머니에 찼었던 액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지. 근데 그게 수조 원에 달할 정도니까 사실은 엄청났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스캔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직지를 이제 만들어 나갔었던 시진핑이 정말 자기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던 건 사실 2017년, 2018년이 좀 결정적이 아니었을까.